사람의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일렁입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다가도 한 문장이 마음을 긁고 별 뜻 없는 표정 하나에 해석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흔들린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남더군요. 한 번 마음이 좁아지면 시선도 함께 줄어들고 줄어든 시선은 사람을 판단으로 이끕니다. 판단이 쌓이면 관계는 금방 마르고 마른 관계는 감정의 온도를 더 낮춥니다. 이런 반응은 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해석 습관이 마음의 기류를 정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먼저 믿습니다. 감정은 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빠르게 말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화는 쉽게 올라와도 길게 머무르지 못하고 섭섭함은 깊어 보여도 계절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요. 감정은 반응이고 반응은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면 방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정만으로 관계를 움직이면 시선이 흔들릴 뿐입니다. 이때 사람은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지요. 마음의 방향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태도는 감정처럼 들끓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리 잡고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사람을 바꿉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볼 수 있는 힘, 한 상황을 서둘러 단정하지 않는 여유, 스스로의 해석을 한 번 접어두는 인내, 이런 것들이 방향을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 한 줄이 이 지점을 비춥니다. 마음을 먼저 짓고 행위를 나중에 둡니다. 이 말은 감정을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뜻일 겁니다. 감정이 앞서가면 말이 덜 다듬어지고 말이 덜 다듬어지면 관계가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방향이 먼저 서면 말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늦춰진 말은 판단을 줄이고 판단이 줄면 오해는 길을 잃습니다. 이런 흐름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느려서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가는 방법은 대체로 느린 속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이 흐트러질 때 대상을 탓합니다. 상대가 달라졌다고 말하고 분위기가 식었다고 말하고 세상이 각박하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흐트러진 마음은 대상을 바꾸기보다 자기 해석을 먼저 흔듭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상대의 표정이 위협처럼 보이고 마음이 경직되면 상대의 말투가 기울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변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고립된 자리는 금방 냉각됩니다. 냉각된 자리는 조용히 피로를 낳습니다. 마음의 피로는 종종 사랑을 손상시킵니다. 사랑을 감정의 강도라고 착각하면 강도가 약해지는 순간 사랑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이 강도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은 반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속은 의도에서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감정의 진폭이 줄어들어도 마음의 방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보일 겁니다. 자비도 비슷하지요. 자비가 상대를 무조건 담싸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뒤늦게 이해됩니다. 자비는 기준을 낮추는 마음이 아니라 기준을 들고 있는 나를 살피는 태도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기대한 무언가가 너무 과했는지, 내가 서운함으로 해석을 덮고 있었는지, 이런 확인은 감정을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확인이 천천히 이루어질 때 자비가 생깁니다. 사람의 노년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한 가지 영역에 머무르려 합니다. 자식의 삶, 익숙한 일상, 되풀이되는 기억, 이런 것들은 안전한 반복을 줍니다. 그러나 반복은
마음의 크기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줄어들면 세계도 같이 줄어듭니다. 세계가 줄어들면 감정은 불만을 만들고 불만은 관계의 틈을 넓힙니다. 틈이 넓어지면 사람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오래 굳습니다. 굳은 마음은 쉽게 상처받지 않으려 하고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은 금방 관계를 닫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판단의 보충도 아니지요. 잠시 멈추는 힘입니다. 멈춤은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되돌리는 정적입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감정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면 방향을 확인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마음이 흩어지는 속도를 늦춥니다. 늦춰진 흐름 안에서 사람은 다시 기준을 만집니다. 말을 덜 쓰는 태도는 냉담함이 아니라 온도의 조절입니다. 말의 속도보다 마음의 속도를 먼저 본 사람은 감정의 소모를 줄입니다. 소모가 줄면 원망이 옅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변화가 마음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방향을 조정한 마음은 감정을 천천히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 조정이 관계의 온도를 다시 데워줍니다. 사람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마음은 설명보다 오래 갑니다. 설명이 줄어들면 마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한 사람의 시선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지요. 사람이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마음의 기준을 세우기 전에 결과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일이 풀려야 마음이 풀린다고 믿고 이해받아야 감정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방식은 순서를 거꾸로 둡니다. 감정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면 감정은 금방 소진되고 소진된 자리에는 짜증과 허무가 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관계를 피하려 듭니다. 피하려는 마음은 상대의 말투를 건조하게 만들고 말투가 건조해지면 확신 대신 오해가 자라는군요. 이렇게 감정은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감정이 너무 앞서가면 마음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작은 일도 커 보이고 커 보이는 문제는 판단을 먼저 끌어옵니다. 판단은 설명이 아닙니다. 판단은 결론을 성급히 확정하는 감정의 몸짓입니다. 판단에 기댄 관계는 균열이 빨리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은 방어를 만들고 방어는 말을 날카롭게 합니다. 이런 과정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겪습니다. 부처님 말씀 한 줄은 이 지점에서 기준을 되돌립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르고 말이 흐르면 삶이 기울어진다. 이 말은 감정을 통제하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리를 먼저 확인하라는 관찰입니다. 자리를 확인하면 말의 속도가 늦춰지고 늦춰진 말은 해석의 폭을 넓힙니다. 해석의 폭이 넓어지면 감정의 편향은 줄어듭니다. 줄어든 편향은 관계의 긴장을 낮춥니다. 이렇게 낮아진 긴장이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세웁니다. 사람은 흔히 말의 양으로 관계를 판정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애정이라 생각하고 말을 줄이면 절연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말의 양이 정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성은 말을 고르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선택된 말은 손실을 막습니다. 막힌 말은 상처를 넓힙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태도는 침묵이 아니라 시선의 정돈입니다. 말의 속도가 줄면 감정의 급류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물러선 자리에서 마음을 마주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기회는 오래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놓치지 않게 돕습니다.
사랑을 감정의 고조로만 이해하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감정은 처음에는 뜨겁지만 곧 식습니다. 식은 감정은 방향을 지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의 온도가 사랑의 기준이 되면 사람은 사랑의 지속을 의심합니다. 의심이 커지면 감정은 주저하고 주저는 침묵으로 변합니다. 침묵 속에서 상상은 과열됩니다. 과열된 상상은 불안을 세우고 불안은 관계를 흔듭니다. 이런 불안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의존 때문입니다. 사랑이 방향일 때 상황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방향은 조건에 오래 묶이지 않고 감정의 들썩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방향은 선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선택은 반복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복은 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폭발보다 의도의 유지에 가깝습니다. 유지된 의도는 감정의 변화를 다루기 쉬운 형태로 남깁니다. 남겨진 감정은 견고해 보입니다. 견고함은 느린 파동을 만듭니다. 이런 파동은 관계의 열을 한결 안정되게 합니다. 자비를 너그러움으로만 해석할 때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너그러움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의무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비는 손해를 견디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비는 기준을 과하게 높여 둔 자신을 다시 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기대가 합리적인지, 그 기대가 또 다른 통제를 낳았는지, 이런 확인은 감정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담이 줄면 사람은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난 마음은 적대 대신 관찰을 선택합니다. 관찰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이 자주 놓치는 것은 감정의 정체입니다. 감정은 사실상 해석의 부산물입니다. 누구의 표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그 표정에 기입한 의미에서 발생합니다. 의미를 되짚어 보면 감정은 풀립니다. 되짚지 않으면 감정은 확대됩니다. 확대한 감정은 타인의 의도를 왜곡합니다. 왜곡은 불신을 만들지요. 불신이 사람을 피로하게 합니다. 피로는 대화를 줄입니다. 대화가 줄면 이해의 경로는 막힙니다. 이 막힘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는 또 다른 방어를 낳습니다. 다만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발 지점을 압축하면 감정의 웅덩이가 비좁아집니다. 비좁아진 웅덩이는 범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공간에서 마음은 여유를 회복합니다. 여유가 마음을 움직이면 감정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감정은 소모가 적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은 부상을 달고 움직입니다. 부상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해석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적을 인식하기만 해도 마음의 방향은 조금 다른 자리를 찾습니다. 다른 자리를 찾은 마음은 해석의 집착을 낮추고 집착이 낮아지면 감정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감정은 사람의 호흡을 천천히 되돌립니다. 돌아온 호흡이 관계의 온도를 지탱합니다. 사람이 관계에 머뭇거릴 때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음 안에서 기준과 기대가 충돌하고 그 충돌을 감정이 먼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흡수된 감정은 설명보다 과장을 택하고 과장은 판단을 세웁니다. 판단이 서는 순간 관계는 위험 신호를 띄웁니다. 그 신호는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를 향하는 반응일 겁니다. 자기 내부가 불편하면 상대가 불편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피로를 축적합니다. 불편을 밀어내려 하면
감정은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낼수록 감정의 잔상은 진해집니다. 잔상이 진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불신하게 되고 불신은 대화를 닫습니다. 닫힌 상태에서 마음은 경직됩니다. 경직된 마음은 작은 질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한 반응은 불안한 체온을 만듭니다. 이런 체온은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물러도 설명되지 않지요. 사람은 때때로 마음을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해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지 못하면 체념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체념은 감정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마비된 감정은 관심을 줄입니다. 관심이 줄면 마음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는 마음은 반복만 남깁니다. 반복은 쉽게 고립을 만듭니다. 고립은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온도는 의심의 뿌리를 남깁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의 방향은 타인이 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스스로 선택한 해석이 만듭니다. 해석이 좁혀지면 세상은 날카로운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날카로우면 사람은 저항하려 듭니다. 저항은 방어를 키우고 방어는 공격성을 은근히 부릅니다. 공격성은 말을 거칠게 만들지요. 거친 말은 관계를 훼손합니다. 이런 흐름은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부처님 말씀 한 줄은 이 감각을 도려냅니다. 보는 만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인 만큼 모습이 달라진다. 이 말은 시선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선이 해석을 만들고 해석이 감정을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의 온도는 시선의 온도에서 발생합니다.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도 감정의 과열은 가라앉습니다. 과열이 가라앉으면 마음은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르면 관계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압력은 말을 다듬습니다. 다듬어진 말은 상처를 넓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속도를 감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흔들립니다. 흔들린 감정은 무기처럼 작동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호흡을 가쁘게 하고 침묵을 이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마음의 결을 거칠게 만듭니다. 거친 결은 스스로를 투사하는 장치가 됩니다. 투사된 감정은 상대의 표정에 묻어 나오고 묻은 표정은 새로운 감정을 잉태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사람이 자주 피하고 싶은 문제는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는 설명이 필요 없고 그저 작동합니다. 작동하는 동안 사람은 변명하거나 침묵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합니다. 잊으려는 시도는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덜어내는 과정은 잠시입니다.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 사람은 더 큰 회피를 선택합니다. 회피는 단기적으로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마음의 회복력을 약하게 합니다. 감정의 회복력이 떨어지면 작은 사건도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은 흔적은 사건과 무관한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해석은 반복되는 언어의 틀을 만듭니다. 그 틀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틀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틀 안은 손실이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손실이 적은 만큼 관계의 확장은 좁습니다. 좁아진 관계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립은 다시 감정의 뒤틀림을 남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의 관성에 휩쓸리곤 합니다. 관성은 한 방향으로만 밀려가게 합니다. 밀려가는 동안 사람은 장면을 잃습니다. 장면이 사라지면 기억만 남습니다.
기억은 조각으로 남고 조각은 의미를 과장합니다. 의미의 과장은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정에 호소된 의미는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쉽게 번복되지 않으면 마음의 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은 오류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리적 작동입니다. 반응이 빠르고 회복이 느린 구조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다만 그 구조가 절대값은 아닙니다. 절대값이 아닌 만큼 조정의 기회는 남습니다. 기회는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사실이 사람을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이 관계 안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서 마음이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감정이 과대 역할을 맡고 과대한 감정은 서둘러 결론을 요구합니다. 결론이 빨리 서면 마음은 변명을 찾습니다. 변명은 기준을 흐립니다. 흐려진 기준은 다시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런 반복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진행된 사실만으로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한 가지 방식의 지속일 뿐입니다. 그 지속을 바라보는 시선만 달라져도 감정의 기세는 옅어집니다. 옅어진 기세는 마음의 출구를 찾습니다. 출구는 설명이 아니라 관찰에서 열립니다. 관찰은 감정의 정적을 허용합니다. 정적이 생기면 마음의 온도가 바뀌곤 하더군요. 사람이 타인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마음보다 감정입니다. 감정은 상대의 말투를 해독하려 하고 표정을 근거로 해석하려 하며 작은 침묵에도 의미를 씌웁니다. 의미를 씌우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관계가 밀립니다. 밀린 관계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가 바뀝니다. 바뀐 전제가 다시 감정을 움직이죠. 이런 구조가 빠르게 반복됩니다. 반복은 마음의 공백을 가립니다. 마음의 공백은 자신을 마주하는 힘이 줄어든 상태일 겁니다. 줄어든 힘은 외부 기준에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린 기준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작은 장면에도 의심을 더합니다. 의심이 늘어나면 말의 여유가 줄어들고 여유가 줄어든 말은 긴장을 키우지요. 이렇게 긴장된 대화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로움이 없는 흐름은 소모적인 감정을 남깁니다. 소모는 피로를 만들고 피로는 거리감을 확장시킵니다. 확장된 거리감은 다시 방어를 세웁니다. 사람이 방어를 세울 때는 속도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안심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잠시의 안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안전은 아닙니다. 결론이 빠르면 책임도 빠르게 이동합니다. 책임이 이동하면 원망이 쌓입니다. 원망은 관계를 줄이고 줄어든 관계는 고립을 강화합니다. 고립이 이어지면 마음의 여지가 상실됩니다. 여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단정만 남습니다. 단정은 사실보다는 가능성에 기대고 가능성보다 두려움에 기대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상대를 낯설게 만들고 낯설은 거리감을 키웁니다. 거리감이 커지면 감정은 분리작용을 일으킵니다. 분리된 감정은 관계의 균열을 확신합니다. 확신은 변화와 무관합니다. 확신은 이미 결론을 세운 마음이니까요. 이 결론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멈춤이 길어지면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복의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소모된 뒤에는 빈자리가 남습니다. 빈자리는 멍하죠. 멍한 상태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잊으려 합니다. 잊으려는 마음은 기억의 굴곡을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둔 굴곡은 다시 감정을 자극합니다. 자극이 반복되면 방어의 태도는 더 세집니다. 이렇게 방어가 강화되면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런 반복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의 근거는 감정의 자동작동에 있습니다. 자동작동은 편리해 보이지만 스스로를 제한하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마음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모두 익숙한 틀로 재단됩니다. 틀은 안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이 고여 있거든요. 고인 불편은 방향을 잃게 합니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설명을 갈망합니다. 설명을 갈망한다고 해서 설명이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부재한 설명은 추정을 부릅니다. 추정은 빈자리를 채우는 기능을 갖습니다. 기능이 반복되면 추정은 확신처럼 느껴집니다. 확신이 강해지면 사실처럼 들립니다. 사실처럼 들리는 순간 감정은 저항을 선택합니다. 저항은 소통을 멀게 합니다. 소통이 멀어지면 침묵이 남습니다. 침묵이 남아도 불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 한 줄은 이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마음이 만든 그림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은 상상을 끊으라는 의미라기보다 상상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는 시선일 겁니다. 시선이 조정되면 감정의 착색이 줄어듭니다. 착색이 줄면 감정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설득력이 줄면 상상은 고집을 잃습니다. 고집이 사라지면 거리감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거리감은 관계의 긴장을 낮춥니다. 낮아진 긴장은 감정을 쉬게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쉬기 시작하면 마음은 사건의 중심에서 조금 비켜섭니다. 비켜선 마음은 반응을 늦춥니다. 늦춰진 반응은 선택을 열어줍니다. 선택이 열리면 감정은 자리를 조절합니다. 자리가 조절된 감정은 수위가 낮고 수위가 낮으면 표현도 다듬어집니다. 이런 다듬어짐은 상대에게 불안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전달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의 모서리를 줄여줍니다. 모서리가 줄어든 관계는 극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극단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말의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다르면 감정의 방향이 느리게 변합니다. 변한 방향은 확실한 결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결론보다 과정에서 안정을 찾기도 하니까요. 과정은 반복을 포함합니다. 반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의 성질은 또 다른 온도를 남깁니다. 그 온도는 기억의 두께와 닮았습니다. 기억의 두께가 감정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께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의 자녀일 뿐이니까요. 자녀는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마음은 조정의 틈을 가집니다. 그 틈에서 반사는 줄어듭니다. 줄어든 반사는 덜 불편합니다. 덜 불편한 마음은 잠시라도 숨을 고르겠지요. 사람은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각을 기억합니다. 조각은 온전한 맥락이 아니라 감정이 남긴 흔적에 가까운 인상입니다. 이런 인상은 설명보다 빠르게 떠오르고 떠오른 인상은 단번에 결론을 요구합니다. 결론을 요구하는 감정은 사라진 맥락을 상상으로 보완합니다. 보완된 상상은 또 다른 믿음을 만듭니다. 이 믿음은 근거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은 사람을 확신으로 이끌지요. 확신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은 질문을 닫습니다. 닫힌 질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으면 대화의 온도가 내려가고 내려간 온도는 상대를 멀게 합니다. 멀어진 사람을 향해 감정은 방어를 세우고 방어는 말의 길이를 줄입니다. 짧아진 말은 설명의 자리를 좁히겠지요. 그런 좁은 자리는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는 관계는 장기적인 관찰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응을 선택합니다. 대응으로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정은 왜 그토록 대응에 의존하는가? 대응은 빠른 안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잠시 안심합니다. 안심은 안전의 착각을 줍니다. 이 착각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믿지만 감정은 금방 새로운 변수를 만나지요. 변수는 방어를 다시 일으킵니다. 방어는 감정의 반복을 강화합니다. 강화된 감정은 사람의 시야를 줄입니다. 줄어든 시야는 관계의 동선을 바꿉니다. 그런 바뀜 속에서 상처가 스며듭니다. 이 상처는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쌓입니다. 쌓인 자국은 감정의 잔상으로 바뀝니다. 잔상은 원인을 기억하지 못한 채 반응만 남기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데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이 과거 때문인지 현재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분간이 어려울수록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예민함이 크면 마음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공간이 줄어들면 숨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숨을 고르지 못한 마음은 관계의 경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잔상은 남겨진 상처 혹은 설명되지 않은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잔상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해석이 과도하면 잔상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잔상은 버거운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발전한 감정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고립된 감정은 타인의 접근을 위협처럼 해석합니다. 위협은 다시 방어를 높입니다. 이렇게 방어가 높아지면 대화의 틈은 거의 사라집니다. 틈이 사라진 자리는 결론만 남습니다. 결론의 자리는 불편합니다. 결론은 수정되지 않으니까요. 수정되지 않는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답답함은 그 자체로 감정입니다. 사람은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다가 다시 대응을 선택합니다. 대응은 감정을 잠시 잠재우지만 이 잠재움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는 편안함은 또 다른 피로를 불러옵니다. 부처님 말씀 한 줄은 이런 피로의 방향을 비켜 세웁니다. 머무르는 마음은 어둠을 만들고 비켜서는 마음은 길을 만든다. 이 말은 자리를 떠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이 한 지점에 고정될 때 생기는 착각을 비춘 문장입니다. 고정된 마음은 자신이 옳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감정의 잔상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견고한 잔상은 해석을 바꾸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지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반복만 남깁니다. 반복 속에서 사람은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머물러도 된다고 여기지만 익숙함이 항상 편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함이 피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아닌 척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잔상은 더 농밀해집니다. 농밀한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은 그 단단함에 기대어 버팁니다. 버티는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흔들림은 또 다른 부담을 만듭니다. 사람이 이토록 불편과 부드러움 사이를 오가는 이유는 마음의 공간이 확장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감정이 크게 느껴집니다. 크게 느껴진 감정은 쉽게 폭주합니다. 폭주는 설명을 삼키고 설명이 사라진 자리는 억측이 남습니다. 억측은 관계의 틀을 뒤틀지요. 뒤틀린 틀은 다시 감정의 방향을 왜곡합니다. 이런 왜곡은 순환고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순환이 전부는 아닙니다. 순환은 사람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순환은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방식은 수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수정되면 마음의 공간은 달라집니다. 달라진 공간에서 감정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느려진 감정은 예민함을 덜어내고 덜어낸 자리는 생각의 간격을 남깁니다. 간격이 생기면 마음은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른 마음은 흔들림을 덜 무서워하겠지요. 사람이 감정의 열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은 대개 마음의 온도가 이미 치솟은 시점입니다. 치솟은 온도는 생각을 짧게 만들고 짧아진 생각은 판단을 앞세웁니다. 판단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피로가 만든 결론일 겁니다. 결론이 앞선 자리는 설명의 노력이 부족하니 사람은 말보다 숨을 더 거칠게 내쉽니다. 이런 거친 호흡은 관계를 위협합니다. 위협의 감각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장치를 만들지요. 이 장치는 감정의 움직임을 더욱 좁히는 기능을 합니다. 좁아진 기능은 작은 말에도 반응합니다. 반응은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두려움일 수 있고 잠시의 섭섭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감정은 사람을 오해로 유도합니다. 오해는 빨리 확장됩니다. 확장은 말의 강도를 높입니다. 강렬한 말은 온도를 올리고 온도는 다시 감정을 둘러싸지요. 온도가 오르면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기다림이 힘들어질수록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찾으려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마음을 빠르게 불태우고 불타는 감정은 차분함과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수록 고요는 손에 닿지 않습니다. 고요가 닿지 않으면 생각은 붙잡을 자리를 잃습니다. 자리를 잃은 생각은 과거를 뒤적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감정은 진동합니다. 진동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움츠린 마음은 방황합니다. 방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니까요. 흔들림은 상처의 증거가 아니라 움직임의 한 방식입니다. 움직임이 없다면 감정이 살아있을 이유도 희미해지겠지요. 다만 흔들림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마음의 온도를 살피는 일은 필요합니다. 온도를 살피면 감정의 두께가 보이고 두께가 보이면 폭주가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숨을 고를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은 때때로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고요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없는 상태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함은 마음을 긴장하게 합니다. 긴장은 또 다른 온도를 만들지요. 이런 온도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고요를 거부하면 감정은 다시 흔들립니다. 흔들린 감정은 마음을 뒤흔듭니다. 뒤흔들린 마음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는 부담을 늘립니다. 부담이 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의심은 관계를 축소하는 요소입니다. 축소된 관계는 익숙함 속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익숙함은 안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자리에는 종종 불만이 누적됩니다. 누적된 불만은 새로운 온도를 띱니다. 이 온도는 작지만 빠릅니다. 빠른 감정은 사람이 감각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마음은 타인의 숨을 놓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 말씀 한 줄이 작게 스칩니다.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침묵을 강요하는 문장이 아니라 고요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라는 시선일 겁니다. 인정은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겁을 내지 않도록 감각의 폭을 넓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폭이 넓어지면 감정의 편향은 덜합니다. 덜한 편향은 사람을 조금 유연하게 만듭니다. 유연함은 감정의 압축을 풀어주지요. 압축이 풀리면 마음의 온도는 다시 낮아집니다. 낮아진 온도는 사람의 표정을 달리 만듭니다. 달라진 표정은 상대에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신호는 단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호하지 않은 신호가 오히려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더군요. 움직임이 부드러울 때 말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마음의 정적은 말없이 흐를 수 있으니까요. 흐르는 정적은 단단하지 않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온도를 잃지 않는다면 감정의 충돌도 완만해집니다. 완만함은 갈등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갈등을 찢지 않는 장치를 둡니다. 이런 장치는 감정이 서로를 뭉개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가 감정을 더 깊이 데우기도 합니다. 데워진 감정은 폭발보다는 숨을 선택합니다. 숨은 고요를 데려오지요. 고요가 데려온 마음은 이전의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덜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조금 덜 꺾일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덜 방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뒤로 밀어두려 할 때는 이미 마음이 지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친 마음은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을 잃은 마음은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맴도는 마음은 선택을 잃고 선택을 잃은 자리는 공허에 가까운 침묵으로 가득 찹니다. 그 침묵이 오래되면 감정은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감정은 온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온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관계의 감각이 흐려집니다. 흐려진 감각은 작은 손길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단절은 서서히 형성됩니다. 형성되는 동안 사람은 자주 자신을 의심합니다. 의심은 부족과 실패를 한자리에 묶습니다. 이 묶음은 설명을 요구하지만 설명할 언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어가 비는 자리는 숨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숨은 잠시의 피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피난이 오래된 회피로 바뀌기도 합니다. 회피는 관계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닫힌 문은 사람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안으로 향하는 감정은 자기 확신을 잃습니다. 확신을 잃었다고 해서 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마음의 결이 변합니다. 결이 변한 자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사람의 표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표정은 상대에게 경계를 남깁니다. 경계가 생기면 대화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얕아진 깊이는 마음의 진입을 막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종종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간격이 넓어져서 생기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은 조금만 벌어져도 길게 느껴집니다. 길어 보이는 간격을 좁히려다 보면 때때로 말이 앞서갑니다. 앞서간 말은 마음의 속도를 무시합니다. 속도가 무시되면 대화의 톤은 올라갑니다. 올라간 톤은 방어를 일으킵니다. 방어가 늘어나면 감정은 더 빨리 상처를 흡수합니다. 상처가 늘어나면 마음의 통로가 막힙니다. 막힌 통로는 사람을 가만히 서 있게 만듭니다. 정지 상태의 마음은 과거의 문장에 기댑니다. 과거의 문장은 설명보다 형벌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형벌처럼 느껴질수록 감정의 주파수는 좁아집니다. 좁아진 주파수는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타인의 해석을 의심합니다. 의심은 다시 고립을 키웁니다. 고립된 마음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지나친 집중은 고통을 과장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고통은 사람의 시야를 왜곡합니다. 이 왜곡이 계속된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곡은 끝이 아니라 한 시기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면 관계 역시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감정이 완전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흐르고 흐르는 감정은 간격을 움직입니다. 간격이 움직이면 사람의 온도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온도는 작은 여유를 남깁니다. 이 여유는 거창한 것이 아닐 겁니다. 다만 마음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둥그러진 마음은 사람의 손길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온도를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움은 상처를 지우지 않지만 상처의 모양을 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사람의 고통을 일정 부분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진 감정은 예전과 같은 무게로 눌러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립에서 멀어질 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의식이 아니지요. 마음이 잠시 비켜서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감각이 비켜서면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다르게 듣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면 숨의 리듬도 변합니다. 숨이 변하면 생각의 폭도 바뀝니다. 이런 바뀜은 빠른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진행의 속도가 느린 만큼 오래 갑니다. 부처님 말씀 한 줄이 여기서 방향을 암시합니다. 마음의 등불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거창한 결론이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을 밖에서 끌어오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감각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재조정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 기회는 위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대하지 않은 변화가 때로는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하면 고립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오는 과정이 마음의 잔여를 바꿉니다. 잔여가 바뀌면 간격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간격은 타인의 시선을 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반응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느려진 속도는 마음의 중량을 덜어냅니다. 중량이 덜해지면 감정은 이전만큼 짓누르지 않습니다. 짓누르지 않는 감정은 공간을 남깁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은 관계의 숨을 확인하겠지요. 어둠이 서서히 물러날 때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사실이 막연한 공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공백에는 방향이 숨어 있겠지요. 방향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성질을 지닙니다.
늦춰진 속도에서 마음은 다른 움직임을 살핍니다. 살핀다는 행위가 그 자체로 잔잔한 온도를 남기곤 합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순간 벽의 그림자는 길어졌다가 금세 줄어듭니다. 이 변화가 설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 움직임을 읽습니다. 읽히는 동안 감정의 각진 면은 조금 둥그러집니다. 둥글다는 느낌이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확신 대신 여지를 남기는 상태일 겁니다. 여지가 생기면 생각의 결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결은 사람의 숨을 바꿉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음을 움츠리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가벼운 호흡을 허락합니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과하지 않다면 마음은 그 허용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회복합니다. 회복의 속도가 단번에 확인되지는 않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이 오히려 오래가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간다는 가정이 마음을 덜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설명 없는 정적을 견딥니다. 견디는 동안 감정은 과한 힘을 잃습니다. 힘이 빠진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간격일 수 있습니다. 간격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간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의 온도가 충돌하지 않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 순간이 짧아도 충분합니다. 짧은 시간이 마음의 잔향을 남기니까요. 지금 남은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 대신 흐르지 않은 숨과 사라지지 않은 온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 두 겹의 미세한 감각이 어디쯤 머무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조용히 남습니다.